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 최근에 호재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나마 비빌만한 언덕이 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도 쓰고요. 소비도 진작하고 그랬는데 중국마저 악재를 또 추가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주요 도시들을 봉쇄를 하고 있고요. 예, 중국은 열 몇 명 확진자 나오면 도시를 봉쇄해버리니까요. 그러면서 공급망 우려라든지 어제 FNF 같은 거 중국 관련주를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장에 좀 악재를 추가했는데 글쎄요, 정말 통제를 잘하고 있는 건지 중국은요, 이게 확산이 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기대감을 완전히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가도 좀 내리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한한령 해제라든지요, 이런 기대감을 일정 부분은 좀 가져가면서 경계해야 될 상황이 하나 추가가 됐고요. 시장은 어쨌든 악재가 계속 많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밀려가는 흐름들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약보합으로 가면서 조금 오늘 회복 움직임을 보이려고 해서요. 지금 시장 정도면 우리 시장이 그래도 조금 견디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워낙 환율의 급등 또 악재 연속이라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책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리오프닝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증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수 약보합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단 낙폭은 줄여오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 장중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종목에 집중하면서 종목들의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잠금 해제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과 특징주들 점검을 해보고 오늘의 종목까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특징주 단은 거의 섹터로 잡히고 있어요. 항공주, 원전주, 해운주, 은행주 등이 되겠습니다. 시세 살짝 한번 볼게요. 일단 항공주입니다. 밤사이 유가가 5% 이상 떨어졌죠. 장중 8% 이상까지 하락하는 이 원유 움직임이 좀 반영이 된 걸까요? 그리고 무격리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LCC 업체 위주의 탄력이 조금 더 좋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죠. 티웨이항공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지금 8% 이상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끊임없이 최근 들어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쪽이 원자력 발전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정 종목의 탄력이 더 좋다라는 게 좀 눈에 띄네요. 바로 서전 기전입니다. 20%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올라갑니다만 최근에 보여줬던 강한 시세 대비해서는 좀 미약합니다. 2에서 한 3% 정도 상승대 종목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해운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HMM 2% 이상 떨어졌고요. 펜오션, 대한해운, 흥하해운 등의 종목들 3에서 4% 정도 하락권의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운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조금 부각받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주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 미국 국채금리 급등 소식도 있었고요. FOMC 앞두고 은행주가 좀 더 주목받고 있는 오늘입니다. KB금융 2.3% 상승 나오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신한지주까지 대다수 시장 대비 강한 흐름 포착됩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FNF 부진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어제장 낙폭이 좀 컸죠. 11%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장도 3% 이상의 하락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전 봉쇄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상하이에서도 준 봉쇄에 달하는 방역 강화 움직임이 포착이 됐죠.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주 이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 하락세 이어가네요. 자, HDC 현대산업개발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제장 급락 나왔고요. 국토부에서는 일단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크게 밀렸었는데 오늘은 일단 급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1.5% 정도 하락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전략을 세워볼게요. 오늘 항공주의 상승에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네, 항공주는 유가 연동을 실제 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LCC가 급등하는 것은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졌고 수급 쪽으로도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데 펀더멘탈리 본다면 LCC보다는 사실 국제 해외여행 관련된 이슈가 더 네.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대한항공 같은 뭐 국제선을 보유한 쪽이 오히려 나을 수 있겠지만 수급 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 중심으로 그리고 더 많이 빠진 종목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LCC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리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유가 관련된 영향을 항공주가 가장 먼저 받기 때문에 일단 유가 하락세가 뭐 펀더멘탈로 트리거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는 어제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장중에 WTI 100달러 또 빠지기도 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쉐브론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베네수엘라가 한 40만 배럴 정도 증산 가능하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이 만약에 된다면 100에서 150만 배럴 일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은 상쇄해 줄 수 있다 보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선적으로는 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간 1000만 배럴 만들어서 500만 배럴 정도를 수출을 하는 게 러시아인데요. 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못 팔고 있는 걸 보더라도 일간 300만 배럴 정도가 만약에 러시아가 완전히 팔지를 못하게 된다면 지금 시장의 유가 전망치가 18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치가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려면은 이란의 핵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또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오펙 플러스에 증산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영국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넘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네. 영국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넘어가서 회담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130달러대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이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만약에 정말 실질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아마 유가 부분은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을 좀 일부 되돌릴 수 있는 것 같고 과거의 크림반도 시절에 전쟁이 나면서 유가가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그해 연말에 크림반도가 마무리되면서 네. 연말 유가가 50달러로 다시 떨어졌던 기억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수요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120달러, 130달러 이렇게 올라간다면 유가가 올라간다면 과연 그 원유 관련된 이 수출하는 회사들이 나라들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수요가 또 급감할 수밖에 없죠. 너무 비싸게 되면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수요가 떨어지면서 또 자발적으로 유가도 빠질 수 있는 국면. 그러니까 지금은 투기적 수요가 너무 많고 투기적인 베이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급등세를 시켰다면 펀더멘탈리 공급이 많이 된다면 유가 빠질 거고요. 또 수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관련된 선전 봉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수요 급감에 따른 센티먼트가 또 되면서 유가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항공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펀더멘탈리 본다면 LCC 업체들은 사실은 조금 이 급반등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보다는 다소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항공주를 본다면 펀더멘탈리 좀 편안한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LCC 쪽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가 항상 기다릴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LCC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출연진께서는 계속해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 이상의 의미 부여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많이들 주시네요.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의 시각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도 체크를 해볼게요. 뭐 시장에서 엄청난 강한 수익을 안겨주는 섹터 이런 건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시장이 약할 때는 안전판이 돼줄 수 있으니까 이 종목들 포트에 좀 넣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볼까요? 네, 흔히 이제 투자자들이 말하기를 은행은 저축하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 이제 무겁거나 재미가 없죠. 예, 추세적으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그렇긴 하지만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1%대까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3월 달에 25bp 미국의 시중금리 인상이 되겠지만 결국은 지금 6월까지 1% 그러니까 100bp 정도를 올리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지금 뭐 확률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3월에 25bp를 올리면 5월이나 6월 사이에 한 번 정도 빅스텝 50bp 추가 상승이 될 수 있고 네. 지금 현재 유가 부분이라든지 니켈 이런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고려한다면 아마 3월에 발표된 CPI 그러니까 2월 CPI죠. 이것 말고 4월에 발표되는 3월 CPI가 더 올라가서 아마 8%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페드가 이번 3월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25bp 정도를 가겠지만 지금 5월이나 6월에 빅스텝을 한번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리 선반영되면서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 지금 국내
국내의 어떤 뭐 금리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다면 은행주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는데요. 다만 2.1%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연말까지의 어떤 뭐 글로벌 IB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타겟이 한 2.25%, 그리고 극단적으로 2.5%까지는 조금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한 2.25% 정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2.15%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최근에 은행주가 좀 올라올 때는 이 부분도 약간은 이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은행주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조금 팔아놓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종목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가 잔금 해제 때 다뤄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CIS요.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비교적 시장 대비 조금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물론 지금은 상승분을 좀 거의 다 반납하고는 있습니다. CIS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어제 삼성의 SDI가 장중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장 막판에 삼성 SDI가 2%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삼성 SDI가 나왔는데 결국 어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시험 운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다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지금 전고체 전지 관련주로 CIS가 거론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것은 전고체 전해질 설비 그리고 기존 2차 전지 전극 공정을 대체하는 설비라든지 건식 드라이브 쿼터 일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체 전해질은 국책과제로 선정돼 있고요. 지금 2017년도부터 5개년간 제작이 계속됐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 최종 과제 평가가 이번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소 단위 수준임에 따라서 4월에 설립한 CI 솔리드에 따라 스케일업 단계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스케일업이 충분히 뉴스화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년 3분기 내에 완공 목표로 고체 전해질 제조 파일럿 라인이 구축될 것이기 때문에 수혜주로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극체용 전극 설비의 경우에는 기존 전극 공정으로는 전극체 그 생산이 불가하고요. 따라서 전고체용 전극 공정 설비 개발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아마 CIS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볼 수 있겠고요. 건식 드라이브 쿼터 역시 개발 단계인데 고객사의 랩 수준의 장비 납품을 해서 검수와 개선을 진행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CI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CIS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면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디오예요. 글로벌에 통하는 K덴탈.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실적 먼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텐데요. K덴탈 이야기 저희 이제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실적 점검해 주세요. 네, 뭐 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 펀더멘털리 최대주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세심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투자 전문 회사인 세심과 세심의 관계사인 서울리거 이게 헬스케어를 하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재무적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심 같은 경우는 휴젤 창업자인 홍성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이고요. 관계사인 서울리거는 2014년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미용 성형 병원을 이미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시장에 강점을 가지고 있죠. 네. 지분 매각 모멘텀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제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다소 조금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다시 펀더멘탈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금 디오의 주가의 어떤 PER 밸류에이션은 13.4배 정도까지 빠져 있어서 역사적 최하단 수준의 밴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1,770억 원, 작년 대비 18% 증가고요. 영업이익은 460억대로 전년비 32%나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월에서 2월 누계 임플란트 수출액이 작년비 35%나 급증한 것으로 지금 완전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디오 관련된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글로벌 1위 임플란트 시장인 미국에서 대형 거래선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시점이 추가적인 멀티플 릴레이팅이 가능한데 이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4분기에 미국 향 매출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사상제재 매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 관련된 계약이 조만간 임박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미국 향 부분들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피크아웃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급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DS
DSO 리뉴의 거래처 확장 지연 때문에 이슈가 발생하면서 제가 4분기에 매출이 확 꺾였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지금 새로운 유통사와 계약 통해서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신규 DSO가 확보한 미국 내 거래업체 규모가 약 1,500개 정도, 그리고 신규 유통사의 거래처 규모가 약 10만 개 수준이기 때문에 상반기 이게 계약이 마무리될 것을 보고 있어서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온기로 반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적 업사이드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오는 상당히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21선 전후 수준에서 주가 부분을 조금 더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라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지금 외국인들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7거래 연속 순매수로 굉장히 쌍끌이 매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쪽에 하반기 올해 정말 지난해와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뭐 하반기 기대감을 지금 반영해서 사기에는 괜찮을까? 좀 잃은 건 아닐까? 괜히 샀다가 일찍이 좀 고생하다 올라갈까 봐요. 근데 제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지금 13.4배 밴드 하단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계약을 하는 미국 관련된 매출이 하반기에 서서히 시작되겠지만 네. 본격적인 온기 매출은 내년부터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사적인 밴드 하단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밸류에이션이라면 지금 정도 매수를 들어가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가격 수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뚫어낸 게 네. 아닙니다. 지금 월봉 수준을 보더라도 과거에 6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현재 주가가 이미 뭐 3만 원대 뭐 중반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고점 대비 반 정도 빠져 있는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크게 무리 없는 가격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꼽아주신 내용은 또 중국 매출 관련한 이야기거든요. 네. 요즘 뭐 K덴탈 할 때마다 꼭 우리가 미국 시장 다음으로 보는 게 또 중국 시장이에요. 네. 중국 시장은 좀 탄탄하게 이익이 나고 있나요? 그럼요. 지금 사실 작년 4분기가 미국이 좀 안 좋았다고 했지만 중국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분기 매출에서 상당히 조금은 새로운 역사를 되게 쓰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디오나비 판매 호조가 계속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은 이제 임플란트가 열리는 시장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임플란트 1인당 신입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도 인구수에 따라서 임플란트 관련된 시장은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다만 오스템 임플란트는 다소 중국 시장 법인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회계적인 문제 때문에 이익을 다소 까먹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없고 또 중국 쪽에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향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60억에서 500억까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버추얼 솔루션인 디오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탄탄하게 올라온다는 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향 매출은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의 그림이고요. 올해를 이끄는 어떤 매출의 성장은 결국은 중국 쪽이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디오 가격 라인 좀 짤막하게 결정을 해볼게요. 지금 34,000원대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뭐 손절가 라인은 21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32,5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비중 확대 가능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목표가는 45,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000원의 목표 라인 열어두고 올해는 중국발 모멘텀 그리고 내년도 실적을 이끌어줄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 디오가 좀 차곡차곡 잘 반영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시죠. 대덕전자예요. 미래의 먹거리 FCBGA 제대로 맛볼까?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좀 기판 쪽 이야기, FCBGA 이야기 좀 자주 해주시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올해 사실 업종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패키지 기판만큼 좋은 섹터가 없다고 보고요. 특히 대장주인 심텍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지지 않고 굉장히 탄탄한 모습인데요. 심텍뿐만 아니라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등등 지금 패키지 기판 관련주는 굉장히 호황입니다. 네.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FCBGA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인데요. 지금 FCBGA 향 신규 투자를 2020년 하반기에 대덕전자가 900억 정도 신규 투자를 했고 2021년 상반기에도 700억 그리고 2021년 12월에도 1,100억 정도를 대규모로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패키지 기판의 호황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다른 패키지 기판 업체보다 투자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수율도 잡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FCBGA 같은 고사양화 그러니까
프리미엄급 패키지 기판이 되면은 어떤 게 문제냐면 이 대면적화가 됩니다. 고사양화가 되면은 면적이 커져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적층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캐파 증설을 일부 계속적으로 업체들이 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대면적화와 적층화 때문에 수율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의 쇼티지가 약 25% 정도 쇼티지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격의 인상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초호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대덕전자가 지금 약 500억 정도 수준에 불과했던 FC-BGA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는 2천억대까지 거의 한 4배 정도 급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수익성도 한 자릿수 중반 이상 지금 OPM 마진율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응용처가 PC라든지 서버 통신, 그다음에 네트워크라든지 자동차 전장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다 좋다 볼 수 있겠고요. 대덕전자는 오늘 이제 말씀드린 한 종목 중에 하나이죠.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제 공급이 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또 매출 단위 갑자기 또 좀 꺾일 수도 있지 않느냐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패키지 기판 공급 받는 쪽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25% 지금 쇼티지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져가는 업체 입장에서는 장기 공급 계약을 또 선호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정적인 어떤 공급이나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패키지 기판 업체들이 일단 매출의 변동성, 불확실성이 굉장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우위에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모듈 SIP 사업부가 또 대덕전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FPCB 관련된 사업 축소가 되고 있으면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 라인 구축 때문에 사업 체질이 또 변화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사업은 또 줄이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재무구조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최근에 매출액이 지금 현재 기존의 추정치 대비 매출액이 한 10% 그리고 네. 영업이익 추정치도 약 11% 정도 또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덕전자도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대덕전자 가능하다 얘기 주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이 FC-BGA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측에서 조금은 더 빨리 치고 나갔고 LG이노텍도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대덕전자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루두루 다 괜찮은 거예요? 네, 뭐 LG이노텍이나 두루두루 다 괜찮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비중으로 본다면 프리미엄급 FC-BGA 관련된 패키지 기판은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가 물론 프리미엄급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밑단에, 그러니까 프리미엄급도 일부 하면서 중단 이런 부분들 미들급 관련해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심텍이나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가 맞기 때문에 내려오는 낙수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프리미엄급은 아무래도 대형사가 가져가겠지만 네. 그에 대한 낙수 효과가 결국은 이루어지면서 FC-BGA 관련된 부분들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미들급 관련된 패키지 기판도 심텍이나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이 좋아진다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기준은 뭐죠? 아직도 쇼티지이기 때문에 공급이 모자란다. 이런 부분에서는 두루두루 다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쯤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대덕전자의 가격적인 전략은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3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5,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00원의 손절 라인, 목표가 3만 원 잡고 대덕전자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이 갖가지 불안으로 인해서 좀 짧은 매매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조금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도 오늘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잔금 해제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내용 복귀하시고요. 자, 오늘 박근영 부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